컴퓨터 구성 요소 챕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는 컴퓨터에 대한 정의, 두 번째 컴퓨터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 다양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데 물리, 과학, 수학, 사회, 정치 등등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한 것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검색할 수 있고 각 상황에 맞게 정리되어져 있는 또는 그 원하는 형태로 수정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전자기기를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내부적인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산술, 논리 연산에 대한 것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데 텍스트가 사용되기도 하고 이미지가 사용되고 도형이나 아니면 심볼들이 사용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사용될 수도 있고 음성을 사용해서 사운드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기기를 우리는 컴퓨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앙처리장치, 시스템 버스, 입출력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입출력 장치를 빼고 이제 이 컴퓨터 내부만을 또 컴퓨터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컴퓨터 분류는 다양한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컴퓨터 내부와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에 대한 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중앙처리 장치 그리고 기억 장치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들을 연결하는 시스템 버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중앙처리 장치로 들어가 보면 이 중앙처리 장치 안에서는 연산 장치, 레지스터, 제어 장치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앙처리 장치에서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연산 장치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산 장치의 정보들에 대한 것을 바로바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연산 장치의 정보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연산 장치까지 어떤 정보들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데이터들이 사용될 텐데 이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기억 장치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 장치의 일련의 순서대로 쫙 나열되어져 있는 명령어에 대한 것들을 계속 시스템 버스를 가지고 와서 처리 장치로 전달이 되고 이 안 레지스터로 가서 해당하는 연산 장치에 가서 논리 연산, 산술 연산 등의 연산들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해석되어져 있는 정보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어 장치를 통해서 연산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것은 연산 장치에서 해당하는 것들을 다 처리하고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다시 기억 장치 또는 외부 입출력 장치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입출력 장치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키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화면, 단말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크, 하드디스크, SSD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통신은 UART 통신이 있을 수도 있고 I2C 통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더넷 통신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통신들에 대한 것들을 다 여기 통신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전에 해드렸는데, 이 안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됐던 부분은 중앙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이 세 개의 구성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중앙처리 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억 장치에 저장된 명령어들에 대한 것을 하나씩 가져와서 그 의미를 해석해서 제어 장치나 아니면 산술 논리 연산에 대한 것을 실행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억 장치는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일련의 순서로 저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순서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쭉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고리처럼 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기억 장치에 있는 연속된 공간 또는 떨어져 있는 공간에 분명히 있는 한 개의 덩어리를 이 메모리에서 관리를 해주고, 메모리에는 그 순서대로를 잘 연결돼서 가져다가 CPU라고 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게 시스템 버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출력 장치는 컴퓨터 외부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또는 다시 이제 그 해당한 처리된 결과를 보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입출력 장치에 대한 것들을 다 연결이 가능한 다양한 수단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처리 장치, 시스템 버스, 입출력 장치, 기억 장치 등으로 다양한 구성 요소에 대한 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컴퓨터를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서 컴퓨터에 대한 다양한 분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분류를 살펴보면 범용 컴퓨터와 특수 용도 컴퓨터,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범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억 장치소라고 하는 메모리에 운영체제, 부트로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운영을 하고요. 이제 부트가 이 컴퓨터가 켜진 이후에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응용 프로그램의 이제 사용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죠. 뭐 그래픽을 편집할 수도 있고, 영상 편집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과학 계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범용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다른 용도로서 어떤 특화된 용도로서 만들어져 있고, 이 특화된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적재되어져 있는 상태의 컴퓨터를 특수용도의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수용도의 컴퓨터는 운영 중에 기억 장치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 특수용도, 뭐 한두 가지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범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부트로더가 실행되고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수용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부트로더, 운영체제, 또는 부트로더, 특수용도 프로그램 이렇게 동작할 수 있어서 딱히 부트로더와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 방법에 따른 컴퓨터의 분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면 좀 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기 부트로더가 동작하고요. 컴퓨터가 먼저 켜지면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부트로더고,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로 이제 운영체제가 그 메모리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 동작할 수 있게끔 DRAM이라고 하는 영역에다 올려놓고 이것을 하나씩 그 CPU라고 하는 것에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까지를 부트로더가 동작을 했어서 그 운영체제가 실행이 완료되면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윈도우즈가 실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윈도우즈 위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설치되어져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클릭하면 실행이 가능하죠.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컴퓨터들을 범위형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형 컴퓨터에는 여기에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게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 뭐 파워포인트, 엑셀, 뭐 그림판 이런 것들이 다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고요. 이제 특수 목적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트로더, 운영체제에 대한 것들은 뭐 통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구성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은 그 특수 목적 컴퓨터의 용도에 맞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것을 실행시키느냐면 여기 특수 목적, 어떤 목적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수 목적 컴퓨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능에 따른 컴퓨터의 시스템에 대한 것을 구분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탠드얼론 독립적인 컴퓨터라고 하는 녀석과, 그리고 다른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서 동작하는 내장형 컴퓨터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탠드얼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CPU와 메모리, 그리고 키보드, 그리고 하드디스크, 네트워크 카드, 이런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들, 이 대표적인 스탠드얼론 컴퓨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형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장형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특정한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을 제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인베디드 컴퓨터로 내장되어져 있고, 그 시스템, 이 어떤 장치 아니면 뭐 측정기 아니면 공작 기계 등등에서 그 안에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것들을 동작시키게 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컴퓨터를 우리는 인베디드 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독형 또는 여기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형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자체 하나만 가지고 모든 처리가 가능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다른 장비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장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독형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드웨어 장치들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구비하고 있고요.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안에 내장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 스위치 또는 센서, LED, 디스플레이, 모니터 같은 것들을 이 내장형 시스템 외부에 달려있는 것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은 내장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장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계나 기타 장치에서 필요한 이제 제어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컴퓨터로 그 시스템 내부에 전체 시스템의 일부로 이제 구성되어서 시스템을 동작시키는 이제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특수 목적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것을 규모별로 보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세탁기, 냉장고, 전자오븐, 그리고 좀 작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등치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큰 녀석들은 비행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 그리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내비게이터, 이런 등등의 장치에서 다 내장형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라고 하는 장치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 하드웨어 장치에는 중앙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라고 하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드웨어 장치 이외에 이 하드웨어 장치들에 대한 것들을 동작시키도록 명령어들을 저장하고, 이 저장되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하나씩 꺼내와서 실행되도록 하는 곳에 보면 여기에 프로그램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동작하는 기계들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이 하드웨어들에 대한 것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동작되는 명령어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부트로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 롬 같은 경우에는 리드 올리 메모리라고 해서 전원이 나가도 여기 있는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리드 올리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메모리고, 얘는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다루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또는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을 저장하는 다른 보조 메모리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내장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롬에다가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램에서 필요한 경우에 계속 처리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작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자기 내부에 있는 메모리에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대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부트로더에 대한 정보만 롬에다 가지고 있고요. 운영체제나 다른 장치들,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메인 메모리 또는 외부에 있는 보조 메모리에 저장을 해 두고 있습니다. 소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 롬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일부러 램에다가 올려놓고 그 동작에 대한 것을 처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램에다가 일부 저장하고 계속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펌웨어는 특정 하드웨어 장치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고요. 이것은 롬이나 PROM이라고 하는 기억 장치거든요. 한 번만 쓰여지면 다시는 쓸 수 없는 이런 롬과 같은 형태, 또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형태의 롬, 이레이저블 프로그래머블 롬 같은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지웠다 썼다 할 수는 있지만, 한번 기록이 되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지우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롬이라고 하는 저장 장치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우리 선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이런 장치보다는 일단 롬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환은 쉽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저장 장치 USB 같은 이런 보조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보다는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펌웨어라고 하는 것은 소형 컴퓨터, 조금 전에 우리가 대형 라지 컴퓨터 그리고 스몰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소형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뭐 보조기억 장치들을 갖지 않고요. 롬의 형태로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롬의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기본 외부의 보조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롬을 사용하는 소형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많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프로세스의 처리 능력 그리고 기억 장치 용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컴퓨팅 능력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않고 특화된 소프트웨어만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디바이스의 입출력에 대한 입출력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수행하는 그런 간단한 시스템들을 이제 펌웨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의 펌웨어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제어기 구조인데요. 이런 마이크로 제어기 같은 경우는 CPU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제어기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같은 이제 CPU, 중앙처리 장치, 뭐 메인 메모리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을 독립적으로 큰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하지 않고요. 마이크로 제어기처럼 CPU 블럭과 메모리하고 외부 입력 장치들이 다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져 있는 마이크로 제어기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많이 컨트롤 유닛을 만들고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우리가 펌웨어를 탑재해서 제어용 장치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프로세서 구조 중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처리하고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영역 그리고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버스 연결까지를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일부 기능인 이제 통신하는 기능에 대한 것을 제외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 외부에 있는 메모리 롬 램에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외부에 있는 장치들과 이제 여기 입출력 관련한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시스템 버스에 연결돼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통째로 하나의 큰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제 처리하는 유닛을 떼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CPU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CPU하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같은 단어로 이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 중에 이제 컴퓨터 내에서 어떤 처리 그리고 제어를 담당하는 구성 요소를 CPU라고 얘기를 하고요. CPU의 기능을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구현한 것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1971년도에 4비트 프로세서를 이제 인텔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 이후로 8비트, 16비트, 32비트 쭉쭉 계속 발전해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에서 CPU라고 하는 용어로 불려지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서 지금 다양한 이제 메이커에서
CPU를 만들고 있는데, 이 칩은 뭐 가장 많이 이제 칩을 생산하고 있는 인텔, 그리고 암, 그리고 아테메가 프로세서 등이 이렇게 CPU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마이크로 프로세서, 예, 를 알아봤고요. MCU 또는 MPU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U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 유닛 CPU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그 하나의 덩어리 안에 칩 안에 반도체 칩 안에 메모리에 롬, 램을 다 가지고 있고요. I/O 디바이스까지 가진 녀석을 우리가 MCU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PU, 마이크로 프로세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시면 요거는 펌웨어 레벨에서 아주 작은 컴퓨터를 얘기를 하고요. 요건 조금 더 큰 이제 기능을 뭐 멀티미디어까지 처리할 수 있고 네트워크, 고성능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녀석인 MPU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조금 구별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있는 외부 메모리에 대한 것들, 보조 메모리가 좀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트로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소형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MPU에서 사용되는 녀석은 여기다가 OS 부트로더를 심지 않고 펌웨어라고 하는 이 전체의 운영을 다 담당하고 제어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펌웨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펌웨어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조금 더 이제 큰 기능들을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제어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트로더가 여기 롬에 들어 있고요. 이제 이 부트로더가 OS를 올리고 OS 위에 보조 메모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시 꺼내 와서 하나씩 실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PU는 이제 소규모의 인베디드에 쓰이느냐, 아니면 스마트폰처럼 조금 멀티미디어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최근에서는 요 MCU와 MPU가 거의 같은 이제 급으로 이제 불려지고 사용되고 있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칩을 생산하는 단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점 많은 칩 같은 사이즈의 많은 반도체를 직접 할 수 있는 쪽으로 기술이 이제 진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MCU와 MPU가 그 거리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이제 MCU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저사양, 아주 소규모의 인베디드 시스템, 아주 간단한 처리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MCU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MPU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조 기억 장치를 가지고 있고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좀 더 큰, 좀 더 빠른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MCU와 MPU는 이 프로그램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운영체제를 탑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MCU와 MPU를 구분할 수 있고요. 운영체제 탑재하게 되면 시스템 콜, 라이브러리 함수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그램이 용이하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안에 파일 시스템, 디바이스 드라이버, TCP/IP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 위에다 올려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펌웨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직접 하나씩 다 만들어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사양의 이제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제작 단가가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MCU를 선택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MCU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MCU는 프로세서, 그 안에 롬, 램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서가 처리할 때 필요한 이제 인터럽트, 뭐 여기 있는 타이머, GPIO, UART, ADC 등등의 외부하고 연결되어져서 뭔가 처리하는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외부 퍼리페럴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포트로 핀 하나하나가 하나의 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각각의 장치들, 다른 외부에 있는 장치들과 통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MCU로 많이 사용되는 칩들 중에 이 아트메가 328이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아주 쉬운 이제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케치라고 하는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으로 개발 툴 ID라고 하는 것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아주 많이 사용 빈도가 높은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녀석은 여기 뭐 리스크 명령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레지스터는 뭐 32 곱하기 8 해서 이 정도의 크기로 가지고 있고, 최대 20메가로 동작하는 클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롬으로는 32kg, 그리고 램으로는 2K, EEPROM으로 1K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구성들로는 타이머, ADC, 커뮤니케이션, 통신이나 그리고 뭐 아날로그 컴퍼레이터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편리하도록 이 칩 안에 내장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MCU의 구조는 이렇게 생겨 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알아봤던 스펙은 여기 있는 칩 아트메가 328이라고 하는 칩이고요. 이 칩의 외부의 포트들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세 덩어리를 꺼내서 이 핀들의 각각에 연결시켜 놨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7V에서 12V까지를 이제 공급을 아답터로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쪽에 통신을 하면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USB 형태로 이제 연결을 해서 전원을 공급함과 동시에 통신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뭐 제공하는 정보들을 외부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 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핀과 여기 아날로그 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리얼 2개 RxTX가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통신을 할 때는 이 디지털 0번과 1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얼 통신은 이렇게 TX선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칩을 통해서 USB로 바뀌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USB 포트로 변환이 되는 이 칩에 의해서 USB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트메가 328의 내부 구조는 이제 이 안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것을 저장할 수 있는 32K의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1K의 EEPROM, 그리고 이제 뭐 각각의 외부 장치들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제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통신, 뭐 I2C, 그리고 ADC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 칩이 이제 내부적으로 시간 같은 것들을 시간에 일정한 클럭을 제공하는 클럭, 뭐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거, 외부 클럭을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등등의 CPU하고 CPU의 클럭에 대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클럭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칩이 계속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와치독 타이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정 시간 안에 얘가 동작하지 않으면 뭐 시스템을 리셋한다든지 이런 기능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와치독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적인 처리에 대한 것들을 뭐 잠시 저장할 수 있는 램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USB를 통해서 우리가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디버깅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 외부에 PBPC-PD라고 하는 이제 이 아트메가 칩의 연결 핀들이 있어요. 핀 중에 3개의 포트의 것들을 외부로 하나씩 빼서 우리가 직접 회로를 연결할 수 있게끔 포트가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8비트 타이머, 그 다음에 병렬통신, 뭐 SPI라고 하는 통신, 병렬통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리얼 통신에 가깝겠네요. 네. 그리고 AD 컨버팅을 위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포트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본 MCU의 구조에서는 각각의 핀들이 뭐 PB, PD, PC 이렇게 3개의 핀들이 아트메가 328이라고 하는 곳에 칩에 이제 아까 뭐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각각의 핀들이 이제 어사인 되어져 있는 부분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이렇게 핀들이 하나씩 연결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이 핀은 뭐 지금 보면 각각의 핀에 이렇게 뭐 하나씩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뭐 지금 또 이렇게 지금 이게 먹스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각 핀마다 이 먹스가 있고요. 여기 지금 3번째에 있는 먹스 하나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핀에는 기능을 뭐 GPI로 사용할 거냐, 타이머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UART로 사용할 거냐, 또는 I2C로 사용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이 먹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핀의 기능이 설정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메가 328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핀마다 이 핀 하나하나를 사용할 때마다 여기 각각의 내부에서 어떤 기능을 활성화했느냐에 따라서 뭐 이 핀이 GPI로 또는 타이머로 또는 UART로 또는 I2C 통신을 위한 핀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핀에 대한 것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가장 먼저 설정을 하고요. 어떤 것으로 쓰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핀들을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구조에서도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핀에는 핀 번호가 있는데, 핀에 있는 것처럼 핀 번호가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PD라고 하는 부분에는 여기 어떤 기능으로 사용된다. 아까 하나하나의 핀마다 먹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먹스로 설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하나씩 표시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시리얼 통신, TX 뭐 사용될 수 있고, 클럭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인터럽트 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써 있고요. 여기 인터럽트 기능 사용할 수 있고, AD 컨버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 핀은 기본적으로 다 GPIO로 사용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게. 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것들은 전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7번하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전원만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플러스 5V, 여기는 뭐 0V, 여기도 0V, 여기도 플러스 5V가 공급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외부로 하나하나 핀을 빼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드론 같은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펌웨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펌웨어 개발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칩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우리 그 안에 프로그램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냥 돌덩어리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이 아트메가 328이라고 하는 이 아두이노 칩 같은 경우에는 아트메가에서 제공하는 CPU라고 하는 MCU는 이 안에 CPU를 뭐 운영체제를 탑재할 만큼 그 정도의 큰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안에 메모리가 32K 그리고 그 램이 2K, EEPROM이 1K밖에 안 돼요. 뭐 EEPROM 같은 경우는 1000개의 글자를 알파벳을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램 같은 경우에는 2000자를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램은 그 OS 같은 경우는 몇 메가 아니면 몇 기가 뭐 이렇게 되죠. 지금 사용하는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는 거의 1기가 뭐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10기가씩 막 사용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편의에 관련되어져 있는 프로그램들까지 다 그 안에 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용량이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펌웨어 같은 곳에는 메모리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웨어에서 이제 펌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펌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호스트 컴퓨터, 개발용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타겟 시스템이라고 하면 아두이노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이 호스트 컴퓨터에서 개발에 대한 것을 실제 할 수 있는 환경인 ID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뭐 그 타겟 시스템의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봐야 돼요. 타겟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시리얼이라고 하는 포트를 사용해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곤 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뭐 펌웨어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제어기를 이제 프로그래밍한다. 다시 말해서 아주 소형 컴퓨터, 소형 제어기를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안에는 이제 외부에 연결되어지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구동해야 되는데 CPU 안에는 각각의 포트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진 게 2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안에 먹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안에 있는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설정하는 이제 레지스터가 있어요. 레지스터를 가지고 이 레지스터가 어떤 것을 선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핀이 동작하는 게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각각에 대한 또 이 안에 이 밖으로 출력을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제어하는 레지스터를 구동해서 이 해당하는 선택된 곳으로 출력을 내거나 또는 이 외부의 신호를 이제 이 안으로 읽어드리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거다. 제어하는 내부에서는 실제로는 이 각각의 입출력에 대한 것을 모드를 설정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드가 설정이 완료되면 외부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제어하는 실질적인 동작들을 구현하는 그런 2가지의 과정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호스트 컴퓨터, 이제 개발용 PC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타겟 시스템,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두이노 보드 같은 인베디드 보드가 타겟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개발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환경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호스트 컴퓨터하고 이제 개발 타겟이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요. 스탠드얼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제 다 몽땅 처리가 되고 그렇게 사용이 되는 시스템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앞에 타겟 시스템이 따로 있는 크로스 플랫폼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호스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을 위한 툴, 그리고 컴파일러, 디버거, 시리얼 모니터, 타겟 시스템에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시리얼로 이 타겟 시스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리얼 모니터까지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리얼 모니터 툴, 모니터링 툴인 아니면 뭐 그런 다른 이제 JTAG 같은 뭐 시리얼로 이제 디버깅 기능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뭐 따로 독립된 기능들을 사용하는 시스템들 개발 환경을 갖추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호스트 컴퓨터에는 개발 도구를 다 탑재하고 있다. 그리고 타겟에서 실행할 프로그램들을 다 개발해서 여기서 소스 코드를 다 컴파일하고 타겟에서 실행 가능한 이제 코드까지 만들어낸다. 그리고 통신 채널을 통해서 타겟 시스템의 롬에다가 저장을 해준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디버깅 기능 또는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 여기서 개발한 조금 전에 개발된 요 내용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은 타겟 시스템에서 동작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스탠드얼론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해당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뭐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겟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 타겟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외부의 키보드 모니터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그냥 여기서 다시 그냥 개발한 것을 돌리시면 되는 시스템이 이제 스탠드얼론 시스템입니다. 네, 통합 개발 환경은 이제 우리가 타겟 시스템에서 동작할 내용들에 대한 명령어들을 기술하는 그런 기술하고, 그리고 그것을 타겟 시스템에 맞는 기계로 바꾸는 그런 컴파일러 링킹을 지원하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소스코드 생성 또는 삭제가 가능하고요. 소스코드 편집, 그리고 이 기계어로 바꾸는 과정인 컴파일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들하고 이렇게 실제 실행이 가능한 바이너리 코드로 만들어주는 링크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이제 바이너리 코드 실행 이제 타겟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그 코드를 이제 타겟 시스템으로 업로드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시리얼 모니터 기능, 그리고 디버깅,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디버깅 기능까지 이 통합 개발 환경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 개발 환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 비전이라고 하는 아트메가에서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 툴, 아예 통합 개발 환경, 그리고 이거는 아두이노에서 제공하는 스케치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네, 이렇게 뭐 다른 시스템들도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X86에서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뭐 대부 C++ 이런 이클립스 등등의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고 프로젝트 만들고 컴파일하고 타겟 시스템하고 통신하고 이제 디버깅하고 이런 기능들에 대한 것을 제공하는 다양한 ID가 존재합니다. 네,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타겟 시스템 계속 얘기를 했었죠. 타겟 시스템은 표준 입출력을 위한 키보드 모니터가 없다. 그래서 이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해서 이제 타겟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직렬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변수들의 값에 대한 것들을 디버깅 해볼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아두이노의 설치가 다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이제 이 통합 개발 환경이 설치되는 거거든요. 이 설치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아두이노에서 동작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 블랭킹이라고 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이고요. 예, 통합 개발 환경은 이제 스케치라고 부르고요. 이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합 개발 환경은 여기 보이시는 http arduino.cc 여기를 다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치신 다음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 링크로 접속이 돼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에 컨텐츠가 뜨게 됩니다. 컨텐츠 중에 우리는 이제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맥을 쓰는 경우는 이쪽에 있는 맥 OS X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리눅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리눅스 버전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인스톨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윈도우즈 버전에 대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윈도우 버전, 인스톨러 버전을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기부를 하고 싶은 분은 요 위에 있는 것을 누르면 되고요. 우리는 아직 돈을 낼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하면 여기 Just Download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된 이제 파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설치로 넘어갑니다. 설치를 눌러서 다음을 실행을 하면 다 설치가 완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어떤 메시지가 뜨는데 다 설치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제대로 다 설치를 안 하면 이 아두이노 보드를 USB로 꽂아 가지고 연결했을 때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서 부가적으로 뜨는 모든 것들을 다 설치한다 라고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설치가 다 완료되면 이제 바탕화면에 아두이노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양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시키면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은 아두이노가 실행돼서 나타난 화면이고요. 나타난 화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용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이 아두이노 보드를 이제는 프로그램이 떴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실제 실행 가능한 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두이노하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되어져 있고 당연히 네모난 형태이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커넥터를 사용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얇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PC에 연결되고요. 요거는 네모나게 생긴 형태로 이렇게 네모난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이쪽에 커넥터에 꽂아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리셋 버튼, 아날로그 레퍼런스 핀, 디지털 접지, 여기 그라운드 보이죠? 접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5V 출력, 3.3V 출력, 리셋 핀, IO 레퍼런스, 아날로그, 여기 등등등의
해당하는 핀들이 하드웨어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PC가 있고 아두이노 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USB로 꽂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아두이노 우노라고 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는 컴포트가 제대로 설치됐으면 뜨게 됩니다. 그 부분을 사용해서 보드하고 시리얼 포트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보드는 일반적으로 아두이노 우노라고 하는 것을 디폴트로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안 해도 우노로 설정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아두이노, 제누이노, 우노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두이노 우노입니다. 아두이노 우노는 보드에 보시면 보드에 이렇게 쭉 옆에 핀들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팔자 모드 써 있고 우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보드가 크게 되어져 있는 이 녀석이 아두이노 우노입니다. 예, 우노를 선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으로 포트를 도구에 보시면 포트까지 다 컴포트 몇 번 아두이노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는 이제 뭐를 하냐면 블링크라고 하는 예제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 처음부터 입력할 수는 없죠. 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프로그램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예제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하나가 여기서도 가장 기본적인 거 베이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블링크라고 하는 예제를 선택을 해주세요. 네, 선택을 하면 이렇게 뭐라고 설명서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아두이노 우노의 이제 보드에 있는 이제 기능들을 아주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이제 예제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거냐면 아두이노에 내장된 LED가 있어요. 요 LED를 이제 구동시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예, 요게 빌트인 LED예요. 요 LED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작을 시켜 보려고 하고요. 요 회로는 현재 없어도 돼요. 일단 요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사용해 볼 수 있게끔 빌트인 되어져 있는 LED, 이 회로 같은 것들 요와 같은 요런 형태를 여기 안에다 다 구현해 놨어요. 요 앞에 칩도 있고 칩에 대한 것들을 LED에 연결해서 요 회로를 지금 내부적으로 구현해 놨고요. 가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아두이노 보드 하나 가지고 실험해 볼 수 있게끔 여기 LED의 13번 핀에다가 요 LED를 지금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가장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 이 보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입니다. 네, 프로그램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한 번만 동작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이 루프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호출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셋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아두이노에 전기가 공급되거나 아니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한 번만 실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그 프로그램에 동작하는 부분에서 초기화 부분 또는 우리가 그 핀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먹스를 가지고 연결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출력을 내보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셋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리하도록 하는 함수가 있는데 핀 모드예요. 핀 모드를 가지고 여기에 다음엔 핀 번호가 오고 여기는 해당하는
어떤 출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 부분에다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 핀을 출력으로 쓰겠다 또는 입력으로 쓰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13번 핀 빌트인이 13번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요 LED 빌트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는 13번이라고 하는 이제 기호상수로 아예 정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아웃풋 같은 경우는 출력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또 이제 루프 안에 부분을 살펴보면요. 루프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으로 무한 반복되는 영역이고요. 이 안에다가 우리가 디지털 라이트를 사용해서 뭐 이 해당하는 핀에다가 하이를 내보내겠다. 또 이 두 번째는 해당하는 핀을 로우를 출력해 하겠다라고 하면 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1V가 뭐 1이 출력이 돼서 불이 켜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빌트인을 로우로 하게 되면 LED가 꺼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도록 이렇게 이제 코드로 완성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동작 부분에 대한 건데요. 이제 PC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업로드라고 하는 요 버튼을 체크하면 일단 PC 안에서 이렇게 USB 선이 연결되어져 있겠죠. PC 안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요 프로그램을 다 입력해서 놓은 상태에서 요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안에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 성공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서 여기 전송이 완료됐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기 전송이 되는 과정에서는 여기 RxTx라고 하는 불이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이 데이터가 이 안에 롬에 써지게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13번 핀에 연결되어져 있는 LED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이 여기 딜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000mC예요. 1000mC. 그러면 1초죠. 1초. 1초의 시간 동안 켜놨다가 또 1초의 시간 동안 불을 끄는 동작을 여기서 수행하도록 코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계속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전원을 빼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회로를 이렇게 구성해서 붙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LED가 켜졌다가 꺼졌다 켜졌다가 꺼졌다고 하는 것을 똑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